미국 주식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강세장이라는 사람, 약세장이라는 사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침체가 된다는 사람, 아니야 이제 대세 상승기가 된다는 사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면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이라는 게 이자, 대출이자가 높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 때문에 경영의 성과는 더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말입니다. 기술주가 많습니다. 기술주. 왜냐하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렸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나스닥이 전거래일 대비 1.16%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이게 나스닥이 말입니다. 대세 상승기라고 해서 종목마다 안 오르는 게 없었잖아요.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올라갔고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메타나 안 올라간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빠졌어요. 기술주가 모두 빠졌습니다. 1.16%가 빠졌으니까 진짜 많이 빠진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요 지금 지표는 더 흔들렸고요. 그 흔들림에 지금 시장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예상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이 생각보다는 시장에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은요 많이 움직였다. 이 생각은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45%가 빠졌고요. 19.51이 빠져서 4,328.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나스닥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1.16이 빠져서 156.74가 빠졌고요. 13,335.78을 기록을 했는데 1.16까지는 빠지지 않았지만 0.45가 빠지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더 키웠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장막판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장막판에 빠졌다는 것은요 시장이 좋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특히 말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요. 제조업의 실제로 말입니다. 실적이 낮아질 거다 하는 것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미쳤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S&P 500 기업의 어떤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185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시장 평균치는 22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이 예측치보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만큼 실적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막판에 빠졌습니다. 다우산업은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출렁출렁이죠. 0.04%가 빠져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12.72가 빠졌습니다. 33,714.71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게 다우산업지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도 했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시장의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상 외로 말입니다. 이게 다우산업이 0.04로 약보합을 유지했고요. S&P 500이 0.45가 빠졌고요. 나스닥 종합이 1.16까지 빠졌는데 이게 러시아의 영향은 없었다 이거예요. 러시아의 영향은.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시장은요 대부분 안전자산으로 많이 유입될 거다.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안전자산의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채. 미국 국채가 좀 변해야 되는데 예상보다는 크게 변한 게 없고요. 게다가 국제 금값도 예상보다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트라이 온스당 1933.7달러에 마감했는데 0.10%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0.01%가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시장의 반응은 없었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한 번쯤 그것도 가장 측근의 무장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이런 무장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런 무장 반란이 결국은요. 고르바초프도 망하게 만들었죠. 보리스 엘친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푸틴도 그런 길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의 혼란은 가중될 거고요. 그 혼란은 결국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국제 금값이나 혹은 미국의 국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게 끝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충격의 어떤 파고들은요. 결국은요. 한꺼번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갈라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이 서방하고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당장 러시아 경제가 서방 경제 내지는 미국 경제 내지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일단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하는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시장을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독하게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